밑에 빨간색으로 보시면 표준 편차가 이제 기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 수준을 알기가 좀 쉽지 않아요. 지금 표준 편차라는 거는 이 중간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니까 표준 편차가 한 20 넘어가는 학교들은 그냥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고교 선택하실 때 표준 편차가 벌어져 있는 학교는 학력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대학도 실제로 평가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고라든지 외대부고는 표준 편차가 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기부를 봐도 이게 학교가 다 갈려요. 외고 한 자릿수도 있고요. 뭐 많아봤자 10대 초반. 그러니까 학교 이름을 다 가려도 이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딱 드러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갈 때부터 그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조금 수월한 학교를 가는 게, 어차피 대학에선 여기가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인지 공부 잘하는 데서 열심히 하는 학교인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과목 개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한 일반고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5등급제라고 뭐 다 1등급 받을 것 같은데 10%입니다. 10%예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성적표에는 이 괄호 안에 15.2, 20.0 이렇게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데, 이제 바뀐 성적표에는 표준 편차 자체가 없어지고 수강자 수라든지 평균만 나오기 때문에 평균만 가지고는 이 학교가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 학교인지 이런 것도 좀 구별하기 힘들어지겠죠. 등급이 원래 2등급 나오던 이런 등급들이 1등급으로 이제 바뀌긴 한다. 자, 등수를 한번 매겨보면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이제 200명인 학교에서는 20등까지가 1등이겠죠. 그리고 2등급은 68등까지입니다. 300명인 학교는 30등까지가 1등급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102등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1학년 때 공통 과목 들을 때 이제 얘기고요.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이 다 갈라지면, 지금도 특히 이제 여고에서는 물리를 신청을 거의 많이 안 하거든요. 올해는 워낙에 이제 사실 인문계열에서 갈 학과가 이제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여고조차도 물리를 많이, 부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개설이 되려면 신청을 해야 애들이 개설을 하는데,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물리나 수학이 약하니까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많이들 이제 신청을 해서 그렇게 개설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이게 200명, 300명이 아니라 20명, 3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0으로 다 나누면 1등급 20명 수강했을 때 2명이니까 이게 어떻게 쉽겠냐고. 그죠? 특히나 어떤 과목이 조금 심화 과목이고 조금 수준이 있는 과목이다 하면 전교에서 잘하는 애들만 이제 다 몰려들 건데, 그 안에서 2명 안에 드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해서 엄청나게 애들의 내신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 이렇게는 또 성급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이 정말 특출나서 1.0이나 1점 초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전교 1등이 1.5 정도인 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전교 10등인데 2등급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나눠먹기가 좀 심하다. 그리고 실제로 특목고를 갈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일반고를 가서 거기서 최상위권을 하겠다는 전략이 지금 많이 퍼져 있다 라는 거고요. 자, 23년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가 뭐 서울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1.28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특목고들이 다 합쳐진 그런 자료입니다. 디자인은 1.41까지. 자, 3.11인 경우도 있는데, 저건 뭐 과학고라고 봐야 되겠죠. 그 원자력이나 이런 쪽은 대학마다 이제 학과들이 있는데 입결들이 좀 낮은 편인데, 양자 뭐 이런 학과들, 그런 것들은 특히나 자사고나 과학고에
합격자가 좀 많은 학과들이라 평균이 좀 많이 내려가 있죠. 자, 연세대, 뭐 고대, 서강대 있는데 다 여기 있는 학교 보내고 싶으신 거죠, 그죠? 중대, 한양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 전형인데도 거의 1.5, 뭐 2.5 안에서 이제 다 판가름이 나고, 이게 일반고일 때는 거의 2등급 넘어가면은 좀 쉽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2등급이 안 넘어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다. 아니면 우리 집 앞에 바로 이 고등학교가 있어서 여기를 꼭 보내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보인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실력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9등급일 때 2등급이죠? 그쵸. 이제 이게 9등급제일 때, 요 이제 범위가 5등급제일 때는 이렇게 이제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요 레인지에 있는 애들도 요로 올라간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입결이야 이제 애들이 지원했을 때 그 순서대로 이제 나뉘는 거기 때문에 9등급제든 5등급제든 어떻게든 1등급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고민이실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20명이 신청을 했을 때 뭐야 이거 1등급,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어를 선택할지 일본어를 선택할지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일본어는 수강자 수가 많아서 이제 1등급 받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어는 1등급이 한 명이다. 그러면 이제 쫄죠. 지금 1등급 받고 있는 친구인데 괜히 여기서 실수 하나 하면 2등급으로 밀릴 것 같고, 근데 이 친구는 그 집에 그 방문해서 하는 그 중국어 수업 있잖아요. 눈 높인가 그런 거 있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중국어 좀 자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좀 잘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1등급 한 명이 그게 될까? 혹시 뭐 중국에 살다 온 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수강자 수가 적다는 거는 불안한 거예요. 한두 명만 1등급이고 내가 3등 해버리면 내 평균이 확 내려가 버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네가 중국어를 공부했으니 중국어를 해서 어떻게든 뭐 200명이 됐든 네가 1등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뭐 여기저기서 이제 정보를 듣고 학교에서도 이제 담임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시라는 게 그냥 정답은 없어요. 다 선택의 문제지.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더 수강자 수 많은 일본어 가가지고 2등급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냥 중국어 한두 명 안에 거기서 자기 실력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밑에 대학들이라고 보면 이제 이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동, 홍숙 이렇게까지가, 여기 나온 대학들이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이런 입시 저 자료를 보면 상위 15개 대학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최소한 이 안에는 꼭 가야 된다. 목표가. 현실적으로 이 상위 15개 대학을 일반고에서 가는 인원은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20명 이내입니다. 200명이 입학하면 10% 이내입니다. 나머지 90%도 다 이 학교들을 가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왜냐면 여기 있는 학교들도 내신이 2등급대가 좀 넘어가면은 쉽진 않아요. 내신만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건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 교육 4.4, 포르투갈 4.0, 그거 다 외고죠, 그죠? 중국어랑 포르투갈을 4점 내신으로 외대를 간다? 이게 일반고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밑에 있는 거 독어 동문, 중어 중문, 영어 영문. 그러니까 이 밑에 지금 입결을 지금 형성하는 건 다 어문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근처에서 이제 미추홀 외고나 인천 외고에서 5등급 정도 받으면 어디 가는지 궁금하시죠? 작년에 실제로 가톨릭대, 한양대 에리카 이 정도 라인을 생기부가 굉장히 좋은 친구가, 생기부를 굉장히 잘 챙긴 친구가 그 정도로 갑니다. 5등급 때. 5등급이면 딱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좀 좋은데 가고 싶죠. 왜냐면 저 고등학교 이상해 하는데 가고 싶은 학생들 없어요. 교복도 외고빨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외고로 오져 있으면 저 시내 나가서도 제 외고생이다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건 좋은데 거기 가서 5등급, 6등급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중간을 가면은 5등급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갈 수 있는 학교가 딱 그 정도 잘하면 인서울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고를 가든 어디 등록부 자사고를 가든 좋은데 그 안에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요거를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판단은 지금 이제 보내고 계신 수학, 영어, 국어하고는 많이 안 다니실 건데 모의고사 같은 것들 이제 많이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나가는지에 따라서 원장님들하고 상담하실 때 그때 그런 현실적인 얘기들 우리 아이가 그래서 저 학교를 가면 어느 정도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잘 대답해 주시면은 괜찮은 학원이고 그렇습니다. 5등급제로 됐을 때는 요 레인지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 밑에도 인서울이긴 합니다. 국민대, 숭실대, 인하대 또 이쪽 라인이에요. 아주대, 세종대, 단국대. 여기도 역시 종합전형인데 다 2등급 정도 나와야지 괜찮은 학과들은 갈 수 있다. 3등급이 넘어가는데 이런 학교들을 썼을 경우에 합격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매년 바뀌어요. 올해 입결해서 경영학과랑 행정학과 아주 되게 입결이 낮아졌거든요. 올해가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뭐 대학들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학과들은 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공학계열 위주로 만들고 있고 제가 명지대 밑에서 지금 정리하다 올라왔는데 올해 철학과 폐지했고요. 명지대 철학과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안 뽑아요 이제. 학과가 폐지됐어요. 사학과 폐지됐고요. 과감하죠. 명지대 지금 과감합니다 지금. 학점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이죠? 중학생 맞아요? 대학생. 대학생이에요? 되게 어려 보이는데 왜 왔어요? 동생이 중3이라. 동생이 중3이에요? 그렇구나. 그 학생 맞아? 중학생? 뭐 하고 싶어요? 의대 가고 싶다 해요.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의대 가고 싶다. 목표를 의대로 잡아야 생명과학이든 거기라도 수의대든 약대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목표는 높게 잡아야 돼. 그쵸? 뭐 의대 뭐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해당 고등학교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독보적이 돼야지 의대를 갈 수 있고요. 생기부도 잘 챙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생기부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기재 분량이 지금은 3,500자예요. 근데 1학년 때부터 6,500자로 늘어납니다. 왜냐면 지금은 1학기, 2학기 똑같이 국어, 그냥 수학, 영어 이렇게 되는데 이 과목 자체가 다 세분화돼서 1학기 때는 공통국어 1, 2학기 때는 공통국어 2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지거든요. 한국사도 지금은 한국사 1년 동안 500자 이제 세트 챙기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1학기 때는 한두 줄 써놓고 12월 달에 막 나머지 줄 채워놓고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아주 이제 피곤해지죠. 1학기 여름방학 전에 지금 시기거든요. 지금 시기부터 요 1학기 생기부 그 각 아이들의 500자를 다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이게 뭐 그러니까 생기부를 어떻게 챙길지 준비가 된 학생들한테는 좀 기회예요. 내가 이런 아이들 지금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이 없는 전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내가 왜 이 대학에 와야 되고 이 학과에 왜 적합한 인재인지를 말이나 글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이
이 과목별 세트, 참체 이런 데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의미 없는 기재들로 채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과목 이름도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으로 좀 쪼개지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없던 그런 과목들이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의사 지금 이렇게 수많은 과목이 있는데 이거 듣고 싶다고 다 들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고등학교에서 개설을 해놔야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고교학점제지 결국에는 갈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깔아놓느냐. 근데 그 과목을 깔아놓는다라는 건 뭐가 걸려있냐면 그 안에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 몇 분, 국어 선생님 몇 분,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바뀌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등급이 요 일반 진로 선택의 등급이 다 나와요. 5등급제로 다 나오고 융합 선택만 A, B, C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영어 회화 이런 과목들은 그냥 A, B, C라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인데 이제 이것까지 5등급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서 와 전반적으로 완화됐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A, B, C로 나오던 과목도 5등급으로 바뀐다. 이 부담이 전 더 커 보이거든요. 지금 고3 아이들은 등급이 나오는 게 한 두세 과목밖에 없어요. 우리 첫째 있으신 분들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3 때는 내신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이 다 A, B, C 과목이라서 실제로 이제 막 등급제로 경쟁하는 과목이 크진 않은데 우리 지금 중2, 중3 친구들은 나중에 고3 됐을 때는 등급 5등급제로 나오는 과목이 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거 빼고는 다 5등급제니까 융합 선택 빼고는. 근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요 이제 독서 토론과 글쓰기, 실용 통계, 수학과 이 과목들이 말 그대로 융합 과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깊이라든지 아이들의 실력을 좀 판가름하기에는 요 앞에 과목들보다는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이제 A, B, C 나오는 과목이니까 요것들 많이 선택하려고 하겠죠. 근데 종합전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수학과 문화라는 과목이랑 그 다음에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경제수학을 택한 아이들이 점수를 더 많이 받겠죠. 그죠? 문화, 뭐 좋은 단어긴 한데 애매하죠. 수학과 문화 그보다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게다가 이건 5등급이니까 경쟁이 있는 곳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뛰어들었다라는 게 종합전형에서 더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다 보시면 되고요. 고2, 고3 때 이런 이제 선택 과목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고1도 안 들어갔는데 아직 먼 미래 같긴 하지만 고1 지금 딱 고1 학생들 가끔 만나서 보면은 종이 갖고 오거든요. 2학년 때 선택 과목 이제 선택하는 표시하는 그 가정통신문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이 한참 그거 이제 선택하는 시기라서 그걸 선택하려면 제가 하는 질문은 뭘까요? 무슨 과 갈 건데 먼저 나오겠죠. 뭐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이제 해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인지 이과인지도 아직 선택 못한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과학은 더 쪼개집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은 일반 선택은 이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들어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개설을 하겠죠. 지금 과중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학교들이 물화생지를 다 개설을 해서 애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어떤 학교는 물리랑 생명만 개설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가게 되는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똑같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어느 정도 명확하다 했을 땐
요걸 기준으로 좀 고등학교를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컴퓨터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컴공을 가거나 인공지능을 꼭 가야겠어. 근데 요 두 학교 중에 한 학교는 요 일반 선택에서 물리를 개설을 하는데 여긴 안 해. 그러면 일단은 물리 하는 학교로 가는 게 좋죠. 그죠? 두 학교의 학력 차이가 없다면. 근데 그거보다 저는 오히려 물리가 됐건 안 됐건 좀 더 수월한 학교. 그러니까 이 학교를 가면은 2등급을 받을 우리 아이의 실력인데 여길 갔더니 노는 애들이 좀 많아서 한 1.5는 나올 것 같다. 요게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 개설이 안 돼도 어떻게든 내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시대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산골짜기에 50명인 학교가 있으면 강원도에 그러면은 걔네들은 듣고 싶은 수업 하나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길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큰 변화는 이 물리화학 생명지구과인데 물2라는 과목으로 지금은 ABC로 나오거든요. 대부분 3학년 1학기에 됐는데 요게 또 두 개로 쪼개져요. 물2라는 과목도. 근데 진로 선택이니까 이것도 5등급제로 나오겠죠. 2 과목은 이과에서도 이제 애들이 진짜 그 관련 학과 갈 친구들만 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강자 수가 적습니다. 수강자 수가 적은데 물2라는 과목 자체도 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게 10명 중에 1명이 될 확률이 좀 쉽진 않다. 최대한 강자들을 좀 피해가자. 이게 제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머지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말이라고 다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부천시 공동교육과정 개설 현황이고요. 작년에 만들어 놓은 편인데 올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내년에도 똑같을 겁니다. 시온고에서 경제수학 하고요. 수요일날 1학기 과정 2단이라서 17번 수업을 가면 됩니다.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듣고 싶다 하면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부천 지역은 지금 뭐 21개 정도 해서 이게 공동교육과정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 뭐 따로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 지역 학교 몇 개 묶어서 또 그러니까 결국엔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거 듣게 하는 거예요. 꿈들에는 훨씬 많습니다. 인천 꿈들에는 몇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뭘까요? 보통 수요일날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하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표에 없는 거예요. 방과 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고 해도 애들이 안 하는 경우는 학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런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학원이 중요할까요? 요게 중요할까요? 종합전형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안 한다라는 거는 안 해도 합격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확실한 스펙은 없어요. 이 과목 자체를 하나 더 들은 거고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걸 찾아가서 들은 거고 수업 시간 아닌데 자기 시간을 낸 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강자 수 15명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담당 선생님이랑 교류도 괜찮을 거고 세특 500자 잘 나올 겁니다. 고급 물리학 같은 게 이제 자사고나 과학고 같은 데 개설되는 과목이 일반고에서 많이 개설이 안 됩니다. 근데 물리 관련 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고급 물리학을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었다 만큼 더 확실한 자기의 PR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화학 관련해서 고급 화학 하시면 좋고요. 자, 상경계열은 국제경제 중국고에서 지금 이제 고2인데 경영학과 하고 싶어하는 여학생 저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 친구 있는데 소사고인데요. 중고가 소사고에서 좀 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창 신청하는 시기니까 2학기 때 이거 선생님 이거 중고에서 국제경제 하는 거 근데
저 버스 타고도 막 4, 50분 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은데 그냥 소사고에서 개설되는 실용경제 들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어요. 실용경제랑 국제경제랑 둘 중에 더 좋은 과목은 국제경제이긴 합니다. 근데 실용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대학에서는 학문적인 깊이를 뽑기 때문에 실용은 나중에 이제 하면 되는 거고 해서 뭔가 깊이는 좀 약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친구가 왔다 갔다 17번만 가면 되는 거긴 하지만 학교 끝나고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했을 때는 그러면 실용경제 해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똑같이 고2인데 만수고 친구거든요. 남학생인데 그 친구는 똑같아요. 경영학과 그 친구는 이제 경제학과 수학이 좀 잘 나와서 경제학과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인천 친구니까 국제경제를 듣고 싶은데 역시 개설이 안 돼요. 근데 인천 꿈틀에 보니까 국제경제가 국제고에서 개설이 되더라고요. 근데 걔네 집에서 국제고까지 똑같이 한 50분 걸려요. 걔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1학기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달라요. 감당 가능하면 뭐 하면 되고 간호학과 가려고 하는데 뭐 보건이나 보건간호 들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는데 찾아 들은 거니까. 빅데이터 송내고교 앞에서 빅데이터 하고요. 상일고에서 지금 이제 이런 과목들도 내년에는 공동교육과정도 이름이 싹 바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개설되고 송내고에서 빅데이터, 상일고에서 생명 쪽 이런 거 개설된다라는 큰 틀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상일고의 과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생명과학 실험을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5년이 차가지고 다른 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개설될 확률이 크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체육 체대 가고 싶어 하면 이제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체대니까 실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기 없이 가는 그런 체대 전형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기부가 굉장히 풍부해지겠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화학 실험자 들어가는 과목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꿈들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꿈들에는 오히려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좀 힘들어요. 선택지가 많아서. 정시를 이제 40% 꼭 모집하라고 이제 나라에서 압박을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15개 대학은 40%를 정시로 뽑아야 돼요. 아주 말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40%를 뽑기 싫어하는 학교거든요. 서울대는 아까 보셨듯이 이 친구를 더 들여다보고 뽑고 싶은데 정시라는 건 뭐죠? 그냥 그죠.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학교 폭력을 했든 물론 올해부터는 정시에서도 이제 학교 폭력하면은 생기부 반영되는 학교는 정시도 이제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40%가 정시가 좀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N수생의 영역이라고 보시고요. 우리가 그 N수생이라고 해서 뭐 수능 공부를 안 하면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수도권 33개 대학으로 이제 넓혀지면 정시가 좀 줄어들고요. 지방대에서는 정시로 거의 이제 모집을 많이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대는 종합전형도 모집 많이 안 합니다. 그냥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학교들 지금도 많아요. 자, 뭐 의예과 같은 경우에 대학별로 이제 정시에서도 수학 반영 비율이라든지 국수탐 영어 이렇게 보는데 비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국어를 잘한 친구, 수학을 잘한 친구에 따라서 대학별로 유불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더 높은 대학을 붙고 밑에 대학을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정시 같은 경우는 의예과 그러니까 아직 올해 이제 정시에 대한 전형이니까 그 친구들은 3년, 4년 있다가 이것들이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인문계열 과목별 반영 비율도 역시 뭐 영어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절대평가인데 육모에서는 1%입니다. 1등급이. 원래
원래 상대평가에도 4%는 1등급 줘야 되는데 작년 수능에서도 4.7%였고요. 영어가 막 어려워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어는 어차피 그 고등학교 가게 됐을 때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갈릴 수 있어요. 영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2, 중3은 영어 좀 진짜 빡세게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영어 학원들을 어디를 보내고 계신지. 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학원 좀 이상한 학원이다 하면 제가 그냥 딱 바꿔드릴게요.